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누구나 취미생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정신 건강은 물론 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취미 활동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성악인데요. 성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감소는 기본이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성악으로 지키는 건강관리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신금바, 신금을 울리는 바리톤 마테오 석입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곡은 이태리 나폴리 깐소네죠.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이라는 곡입니다.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병장수를 부르는 노래와 오페라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의 효능이 있습니다. 성악의 효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효능, 정신적 효능, 그리고 사회적 효능이 있습니다. 육체적 효능은 면역력 증강, 근력 강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숙면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합창단 전문 단원이 음악 연습을 1시간 후에 뽑은 혈액에서 우리 인간 면역체계 질병의 감염을 방지하는 항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뮤노글로빈 A의 양이 노래하기 1시간 전보다 현저하게 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음악 활동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겠죠. 또 노래를 부르지 않고 듣기만 하는 분들에게는 종양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특히 높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와 또 유지가 필요한데요. 평상시와 달리 노래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래하기 전에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요.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십시오. 네,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어 근육, 이 횡격막, 그리고 단전, 명치,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이 하체 전체의 근육의 긴장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근육 운동에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특히 성악은 호흡이 중요한데 호흡될 때 그 호흡 훈련을 통해서 폐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전신 지구력과 관련이 있는 유산소 능력을 키워줘서 심폐 기능도 굉장히 도와주고 또 정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의학 웹앤디는 성악이 심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소를 혈관에 대량 공급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호흡기 건강을 좋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또 피로가 쌓일수록 잠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실 때 굉장히 힘들게 또 일어나시는데요. 또 코를
굴어서 또 가족들에게 또 꿀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심한 코골이와 같은 수면 장애 증상을 나타냅니다. 잠자는 동안에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저산소 혈증, 다양한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골이 문제는 목 근육과 영국의 근육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노래할 때 또 마찬가지로 노래를 통해서 이런 코골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깐 허밍업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노래라든지 발성을 하시면 아마 잠을 좀 더 잘 청하실 수 있고 코를 또 덜 곤다라는 또 데일리 메일 온라인지는 건강 칼럼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적 효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이 있습니다. 카산드라 셰퍼드의 성악의 신경과학이란 글을 보시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인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돌핀이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웃으면 또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우리 뇌의 오른쪽 측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굉장히 낮춰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창을 하게 되면 혼자 또는 몇 사람들하고 노래할 때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치매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협회에 의해 도입된 뇌를 위한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기억력 그리고 사회성이 이 노래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아졌으며 기분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께서 오래전 유명했던 노래나 영화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그분들의 기억력이 호전되는 것을 목격했고요. 또 행복감을 더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성악을 하면 나이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적 문제의 시작점, 최소한 그 시작점을 최소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치매가 심해지는 시점, 즉 치매에 걸린 환자분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들은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영화에서 들었던 리듬감과 그리고 또 음악 감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또 항우울증제를 처방 없이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악 활동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효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효능에는 동료의 강화, 원활한 대인관계, 폭넓은 인맥이 있습니다. 요즘 아마추어 합창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노래를 함으로써 동료 의식을 또 갖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또 서로 친밀감을 또 느끼게 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죠. 노래를 부른 후에 또 동료들끼리 또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아마추어 합창단에 다니게 되면 새로운 회원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인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합창단 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단체들에 비해서 인맥 쌓기가 폭넓은 인맥을 쌓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합창단 같이 음악을 매개체로 한 단체는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음악을 잘 만들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가족처럼 아껴주고 또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또 이 공연을 통해서 서로 또 인맥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을 쌓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노래 부르기 활동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움을 주기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박 교수님, 노래 어떻게 부르죠?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품합시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공연을 했던 사진인데요. 하품 모양의 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보통 기지개를 이렇게 펴죠. 기지개를 피실 때 호흡이 그때 그 순간 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다시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소리를 크게 한번 내시면 아마 좋은 진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아예 이오우 이 모음을 가지고 아예 이오우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아마 좋은 또 연습 훈련 시간을 통해서 네,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성대 외전, 성대 내전, 성대 진동이 있습니다. 성대 외전을 보시면 노래하기 전에 호흡이 들어올 때 성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노래를 하는 순간에 이 성대가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성대가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성대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면서 양쪽으로 이런 원리로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져라 오페라 상식. 오페라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1597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OPUS 작품에서 오페라인 무지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적인 극음악의 준말이고요. 내용은 주로 신화나 전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유럽으로 퍼지게 됐고요. 19세기 후반부터 오페레타가 유행하게 됩니다. 오페레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와서 이 오페레타가 뮤지컬로 변형이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오페레타는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대중적인 악극 형식의 희극이고요. 오페라는 레시타티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레시타티보가 없이 대사와 경쾌한 노래, 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시타티보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페레타는 캉캉 왈츠, 폴카 등의 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닌 풍자적인 내용, TV나 드라마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오페라타가 뮤지컬로 또 변형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게 오페라고 어떤 것이 뮤지컬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는 전문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페라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페라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현악 오케스트라 반주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를 달아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스피커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 전설, 신화, 우화, 역사, 소설 등을 다루고요. 음률을 포함한 대사 표현입니다. 네, 대사를 할 때 그냥 연극적인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극적인 대사를 말을 할 때 음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치타티보입니다. 대부분 원어로 공연됩니다. 징슈필 제외고요. 연극적인 요소가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페라 하면 이태리죠.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오페라는 이태리어로, 독일 오페라는 또 독일 말로, 또 프랑스어는 프랑스 말로 이렇게 원어로 하게 되어 있고요. 공연 기간이 한국에서는 되게 짧습니다. 3일에서 4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유럽 극장은 카르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트라비아타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요. 뮤지컬을 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또 뮤지컬을 또 하고 또 유명한 우리 배우분들께서 뮤지컬을 또 하기도 합니다. 뮤지컬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요. 오케스트라와 전자악기 반주가 있고 또 스피커를 사용을 합니다. 내용은 우화, 역사, 풍자, 소설 등이고요. 연극 형식의 대사 표현을 합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또는 개사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외국어지만 또 한국어로 개사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공연 기간은 3개월에서 수년, 또 인기 있는 작품들은 또 내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역별 역할인데요. 남자 성악가와 여자 성악가가 있습니다. 남자 성악가 같은 경우는 카운터 테너, 그리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 음역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 파트는 콜로라토라 소프라노, 그리고 소프라노,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콘트랄토. 카운터 테너는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역이죠. 예를 들면 러시아 기업이 안가, 네, 이렇게 부르는 음역의 가수를 카운터 테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르라스 이런 성악가를 테너라고 하죠. 그리고 바리톤은 제가 바리톤입니다. 예, 바리톤 좀 더 테너보다는 묵직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역이고요. 그리고 바리톤보다 더 밑에 음역이 베이스 영역입니다. 콜로라토라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수미 씨가 있죠. 네, 세계적인 성악가. 그리고 또 소프라노 역은 또 홍혜경 씨가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입니다. 그리고 소프라노보다 더 밑에 음역이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보다 더 낮은 음역이 콘트랄토입니다. 오페라는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오페라 세리아는 좀 진지한 내용, 비극적인 내용, 그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오페라가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라보엠, 토스카, 리골레토. 오페라 부파 같은 경우는 코믹 오페라입니다. 코믹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은 사랑의 묘약,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꼬지판 두떼, 장미의 기사가 있고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페레타 같은 경우는 박쥐, 즐거운 미망인, 미소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오페라를 볼 때 자주 쓰는 오페라 용어들이 있는데요. 기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기술을 요하는 독창곡을 보통 아리아라고 합니다. 여신이란 뜻인데요. 디바, 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오페라 소프라노를 두고 디바라고 하고요. 남자 성악가에게는 디보라고 말을 합니다.
뛰어난 소프라노 주역 가수를 프리마돈나, 그리고 아름다운 가창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죠. 벨칸토, 레시타티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노래와 노래 사이를 이어주는 음률 대사입니다. 레시타티보, 그리고 리브레토가 있어요. 오페라의 전체적인 대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오페라 하우스에 가시면 리브레토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소책자로 거기에 보면 원어와 한글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시기 전에 번역본을 이렇게 보시면 오페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노래는요, 또 아이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이 음악 교육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구사 능력 및 학습 능력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서가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상승이 되고요.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노래하라. 네, 호흡과 성대 진동을 연습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피실 때 이게 잘 되면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쭉 한번 매일 한번 해보시면 아마 목청이 하시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분명히 달라지실 거고요.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중후하게 또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음을 고르게 만들기. 네, 우리가 목청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성악을 잘 배우시게 되면 좋은 목청을 또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합창단 들어가기. 네,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독창 연습을 통해서 또 곡을 정해서 내가 어떤 곡을 하겠다. 뭐 한국 가곡도 좋습니다. 곡을 정하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행복해지시고 또 삶이 무료해진 삶도 다시 또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페라 출연하기인데요. 캐나다 인력 개발원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활동은 바로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기랍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삶을 멋지게 꾸려간다고 합니다. 특히 합창 활동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으로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요. 전반적으로 뇌 활동이 증가되면서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속담에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둘이 있을 때는 대화를, 셋이 모이면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악과 노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합창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또 인간에게 장수를 선물해 줬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악의 신비한 힘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노래를 시작하셔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장수까지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리톤 마테오 석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성악으로 지키는 건강관리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해져야 하고 또 건강해지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성악이야말로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취미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 활동인 만큼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